저는요 진짜 작은 단서만 있으면 찾아가거든요. 그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저는 반드시 그 주제를 정환진 TV의 방송 소재로 삼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크게 썼던 다른 언론에서 안 다뤘던 상관없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다루고 나면요 그 다음에 기존 언론에서 다 다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뭐 아무래도 제가 시장을 보는 눈이 뭐 기자부터 시작해서 대표이사까지 매일경제TV 대표이사까지 했으니까 좀 다르겠죠. 그리고 저는 완전히 경제 중심으로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지표들이 실제로 기사화가 안 되다가 기사화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기사가 작은 기사가 크게 키워지는 기사가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도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섬뜩한 게 다가온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그것도 말입니다. 기업들 초비상 섬뜩한 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10월 전산업입니다. 전산업. 전산업 업황 경기 실사지수입니다. 70입니다. 이게 기준선이 100이거든요. 기준선이. 100보다 아래면요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100보다 아래도 한참 아래입니다. 70이니까. 이거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실제로 추세선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10월에는 70인데 11월에는 69예요. 전망까지 나온 것은. 전망은 69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말입니다. 2021년 막 돈 뿌리고 난리를 칠 때 그 당시에 말입니다. 2021년 5월이 이게 88까지 올라갔습니다. 88. 이것도 100보다 미칩니다. 경기가 지금 우리 경기가 진짜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장기 평균 77보다는 뭐 88이 높지만 지금 현재는 그거보다도 낮죠. 그거보다도 2020년 3월, 4월, 5월을 보면 4월이 51이에요. 51. 그때보다는 69가 높다, 70이 높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산업의 업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정환진 TV의 구독자분 중에 조니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말하고 이 말하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현장의 이야기하고 지표의 이야기가 탁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2023년 1월에 69로 굉장히 나빴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나빠지고 있는 게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 대한민국에는 42.3%나 되거든요. 이 기업들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기업들. 쉽게 말하면 좀비 기업들 버텨낼 수 있을까요? 좀비 기업 중에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업이 91만 2,006개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하는 기업이요. 그중에 18만 70곳이 말입니다. 18만 7천 곳. 18만 7천 곳이 쉽게 말하면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나쁜데 업황 지수까지 나쁘면 이 기업들 망하지 않을까요? 이 기업들. 문제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자까지 올라가요. 안 그래도 부채가 지금 2,705조 8천억까지 올라갔는데 이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기가 나빠서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여기에다가 기업 부채가 많아서 이자 폭탄까지 감당을 하게 되면 과연 기업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자라도 작으면 다행인데 2017년에 1698조 6천억 원이 2022년 2분기가 2705조 8천억 원 5년 새에 59.3%가 늘어났거든요. 이자도 59.3% 늘어난 거예요.
이자는 더 늘어났겠죠. 사실은. 예, 엄청나게 늘어났을 겁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기업들이 초비상 이유가 이거예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 더 나쁩니다. 제조업은 지난 8월에 67이었고요. 예, 9월, 10월에 68, 69로 조금씩 좋아진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요. 11월에 전망이 69예요. 코로나19의 위기 때 2020년 4월, 5월, 6월, 5월이 49까지 기록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2022년 2021년 6월에 98 장기 평균이 79인데 그거보다 훨씬 높을 때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제조업은요. 지금 굉장한 위기의 순간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굉장히 위기의 순간에 서 있다는 이야기.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예상했던 것보다가 현실은 더 나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상했던 것은 경기가 전부 다 전반적으로 좀 나아진다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 예상이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요. 더 나빠지고 있어요. 더 나빠지고 있어요. 지표가 더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나마 말입니다. 전산업 생산지수가 8월에는 2.2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제조업이 좀 나을 거라는 예상을 하지만 예, 지금 벌써 말입니다. 8월하고 지금 전망은 9월, 10월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전산업 생산지수도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제조업이 더 나빠진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게 좋아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뜻이에요. 지표로 보면 지표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표를 가지고 제가 전망을 해드렸는데 그 전망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것은요. 지표에 하나의 개개 그 숫자만 제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을 그어서 추세선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추세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안 맞은 게 없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비제조업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서비스업까지도 지금 10월에 71이고요. 11월 전망은 69예요. 2020년 3월, 4월, 5월 중에 3월이 5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떨어지리란 보장 없습니다. 지금은 좀 높아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비제조업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에서도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읽힙니다. 참 상황이 좋지 않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숫자들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야기한 것하고는 좀 배치가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 지금 알아야 되고요. 이게 결국은 섬뜩한 게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성장률이에요. 성장률이 말입니다. 정부는 1.4% 성장을 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하는데 약간 살짝 말이 바뀌었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3%에서 1.5%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1.3%에서 1.5%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1.4%라는 뜻인데요. 저는 아래입니다. 아래. 1.3%보다가도 아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돈을 안 뿌리고 지금 이대로라면 1.2%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까지의 어떤 상황을 보면 1.3%는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현실이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1.2%, 1.3%라는 그 숫자 자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거든요. 그러면 1.2%, 1.3%가 된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최악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 될 겁니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2009년 이후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잠재 성장률까지 떨어진 판이라서 회복하기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계속 언급하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약간은 느끼거든요. 물론 뭐 정치적인 요소이기도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아닌가요? 뭐 전두환 대통령도 저는 뭐 리더십이나 국가를 운영한 것은 독재를 하고 이게 강압 뭐라고 그러나요? 강제적으로 한 걸 빼놓고는 좀 그게 단가요?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저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을 따져보면 말입니다. 그런 차원을 따져보면 이게 뭔가 놀라운 기적을 지금쯤은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전두환 대통령 때도 삼저호황이라고 있었습니다. 삼저호황이 그때도 그 삼저호황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가 굉장히 잘 올라갔었거든요. 저는 정치적인 해석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배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삼저호황에 발맞춰서 우리 경제가 저는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한 게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경제적으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서 잠재 성장률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란지 못할란지 모르겠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최악의 수순을 걷는 것보다가 뭔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서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의 이미지로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저는 경제 유튜버라서 그런지요. 경제적으로 아주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어쨌든요. 믿어야죠. 믿어야지 뭐가 결과라도 나오겠죠.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예정입니다. 네.